SPC 삼립은 1968년 설립돼서 197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45년 상미당을 설립했고 1968년 삼립식품공업으로 법인 전환했으며 약 70여 년의 업력을 보유한 종합식품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베이커리 부문, 푸드 부문, 유통 부문, 기타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제빵 산업은 초기 대규모 설비 및 지속적인 유지 보수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으로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카테고리별 사업 분류를 통해서 베이커리와 푸드, 브랜드 등 사업별 통합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분의 마케팅과 R&D, 생산 인력을 내재화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 출시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베이커리 24.1%, 푸드 24.7%, 유통 47.8%, 기타 11.5%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9,466억 원, 영업이익은 661억 원, 당기순이익은 4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베이커리와 푸드 등 전 사업 부문 매출 증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8월 9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8,149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2.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35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73%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59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104.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1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1.5% 그리고 당기순이익 57.5포인트 증가됐는데 1분기 실적 기조에 이어서 2분기에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크게 하는 지금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라고 좀 전망해 보는데 지금 내용 하단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실적은 외부 감사 내 회계 검토가 현재 완료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즉 종합을 해보면 회사는 1분기 실적 기조에 의해서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 꾸준한 성장성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SPC 삼립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명 이 포켓몬빵 관련주라고까지 묶이면서 올해 대란을 일으켰는데요. 대표님, 이게 하반기에도 실적 기조를 좀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SPC 삼립을 좀 다뤘을 때 그때 저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주주가치 환원 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SPC의 향후 주주가치 재고, 자, 이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공교롭게 포켓몬빵 열풍이 시장에 퍼지면서 1분기 실적 기조에 어떤 호조를 좀 이끌어냈어요. 네네. 그러다가 2분기까지 그 기조 효과가 더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이 포켓몬빵의 어떤 열풍이 3분기, 4, 4분기까지 좀 갈 것인가. 자, 앵커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죠? 포켓몬빵 혹시 사보셨나요? 아직 안 사봤어요. 저는 제가 이 열풍이 많다 해서 사보려고 했는데 안 팔아요. 없는데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제가 과거를 좀 복귀해봤어요. 우리가 허니버터칩 대란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한번 먹어보겠다고 진짜 뭐 10,000원 돈을 주고 구해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걸 가져오면 굉장히 뭔가 좀 달라 보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자, 그래서 이 허니버터칩 열풍이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나. 나중에는 너무나 보편화돼서 현재는 팔리지 않는. 쉽게 구하죠, 네. 팔리지 않는 제품이 좀 돼버렸는데 이게 식상의 관점에서 이게 단기에 이슈가 돼서 지금 이 품귀 현상을 좀 초래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요인은 아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2분기 실적의 기조 효과는 포켓몬빵이 좀 주도한 베이커리 사업 부분에 약진이 있었지만 이게 포켓몬빵 열풍이 다소 식는다면 반대로
성장폭이 좀 더 둔화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어. 우리가 고성장 기조라고 해서는 1분기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2분기 크게 증가했는데 3분기 덜 팔린다고 해서 업황의 불황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어떤 이슈에 국한돼서 2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좀 했지만 저는 3분기, 4, 4분기에는 베이커리 부분의 사업 수익성은 좀 더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3분기와 4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밀가루 등의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SPC 삼립 측에서도 이제는 좀 원자재 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에서 영업 이익의 폭이 오히려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원재료의 소매 가격이 어떤 가격 급등 요인이 원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막상 뚜껑을 좀 열어놓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또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비축했던 원재료를 2분기 이내에 다 소진한 겁니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료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소매 가격의 어떤 인상폭, 가격 상승폭이 3분기, 4, 4분기까지 이어졌다면 가격 인상 효과 내지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3분기 기조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소맥, 곡물 가격이 다시금 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귀되는 오히려 좀 더 떨어진 인하된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도 오히려 3분기, 4분기에 원가 부담에 관련된 어떤 수익성 훼손은 좀 없을 것이다. 수익성이 훼손되는 관점에서는 이게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훼손 관점이 아니라 포켓몬빵 열풍은 지속될 수는 없다.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의 열풍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이게 뭐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포켓몬빵이 한때 인기가 반짝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묻혀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회귀 관점에서는 이게 지속성 관점에서의 수익성 훼손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훼손은 아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포켓몬빵의 흥행을 언제까지는 계속 이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신사업 개척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 회사에서 어떤 주주가치 환원 향후 사업 비전에 대해서 좀 발표한 바가 있었죠. 올해 네네. 초였는데 사업의 양대축인 베이커리와 푸드 사업을 고르게 좀 성장시켜서 매출의 안정화를 좀 추구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부분을 조금 더 역량 확대를 통해서 옴니 푸드 플랫폼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겠다. 2024년도까지 매출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을 달성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누적 기조에서는 370억이죠. 매출액은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록은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까지 4조 원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사업만 갖고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회사는 푸드 신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이게 뭐냐면 신선 편의식품, 식욕 가공품, 이 간편식 매출 부분에 사업 역량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베이킹몬이라고 좀 불리는 온라인 사업 역량의 강화를 좀 발표했었는데 물류 스타트업 등과 손잡아서 이 피그 인 더 가드 등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 배송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역량을 좀 더 가져가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통할 것이다. 이 간편식 시장 그리고 이게 새벽 배송 이 부분에서 틈새 시장을 좀 파고드는 것들은 마케팅 차원이나 어떤 이 품질의 보장만 좀 수반해 준다면 오히려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끝났어요. 그렇죠. 뭐 사실상 지금 뭐 중앙 방역 정책에서는 엔데믹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지금 시점에서 간편식 배달 수요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앵커님께서는 지금 예전만큼 우리가 좀 배달해서 새벽 배송 좀 해서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네네.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부족하면 가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관점에서 시장의 성장성이 역발상의 전환 과정에서 너무 편해. 갖다 주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건 좋은데 가격이 직접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의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자, 이 관건이 좀 숙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렴한 물건을 빠르게 새벽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을 해준다. 자, 이 요건에 대한 어떤 편의 수요는 있겠지만 엔더믹 전환 이후에는 사실상 새벽 배송의 어떤 성장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내지는 뭐 오프라인 시장으로서 어떤 구매율이 좀 더 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추가적인 성장 사업으로서의 어떤 신사업의 어떤 탄력을 좀 수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의문스럽다라고 전망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SPC 삼립 신사업 개척에도 일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데믹 이후에 이 사업 역량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뭐 베이커리 사업 부분의 약진 그리고 푸드 사업 부분의 약진으로 인해서 소위 포켓몬빵 열풍이 실제 매출액과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맞는데 반대로 우리가 주식의 선행 학습관 좀 있죠. 이 열풍이 꺾인다라고 판다면 이게 사실상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이슈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사업 부분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실적 호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는데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상 기대감을 수반했던 거예요. 7만 원대였는데 단기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98,100원까지 상승을 좀 해줬지만 이후에 상승폭을 좀 더 모두 다 반납했죠. 포켓몬빵 열풍은 뭐 일회성으로 좀 끝난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감에 의해서 수반돼서 주가는 상승을 한다. 오른 만큼 기대감을 수반했던 종목들은 상승폭을 반납한다.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폭을 이뤄내려면 뭘 수반해야 되죠? 실적을 실적이죠. 수반해야 된다. 다시금 2차 상승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실적을 수반한다. 기대감의 상승 반납, 다시금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려면 실적을 수반해야 된다. 이 공식을 잊지 마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 뭐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구간은 맞다. 지금 추이 구간이요. 85,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인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왔던 기대감이 여기서 더 확장성을 좀 가져가기에는 탄력이 좀 떨어진 이 구간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8만 원에서 85,000원, 8만 원에서 8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이탈가는 7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PC 삼립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8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8만 원에서 8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